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지식은 물론 특성화된 재테크와 세테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학 문의는 1588-2854입니다. 1588-285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의 반대인 양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요, 다 실질적으로 거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은 실제로 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지 양도한 금액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빼느냐? 실지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실지 취득가액을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지 취득가액을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온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에다가 뭘 내야 되느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취득세. 토지 건물론 같은 경우는 순수한 취득세가 4%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내고요. 지방교육세 0.4%를 내니까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4.6%를 내는 겁니다. 4.6%.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4.6%를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6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법무사 서기료가 들어갑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법무사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이 3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부동산을 살 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맡겼으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중개수수료 8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취득가액에서 뭘 공제하느냐? 취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취득세 등. 이 취득세 등에는 취득세에다가 법무사 비용에다가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니까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상가를 사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뭐 샤시 비용이 들어갔다, 토지를 사가지고 굴착 비용이 들어가고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토지 위에 뭐 나무를 심고 하는 들어간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즉 순수한 수선비가 아닙니다. 가치가 증대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데 2,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요, 계약한 회사에서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VAT,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계산서까지 받아야만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또 살 때도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팔 때도 들어갑니다.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양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양도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우리는 실무상에서 그 서식을 작성할 때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 등 빼고 자본적 추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오느냐?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손해를 봤다면 양도 차손이 되겠죠. 손해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양도 차익이 생길 때 세금 냅니다. 양도 차익이 1억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1억 1,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는데 직역하면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토지 건물은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이 양도 차익의 요 금액의 6%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 2%죠. 기본이 3년입니다. 3년에서 4년은 6%. 그리고 4년에서 5년일 때는 8%가 되겠죠. 그리고 5년에서 6년일 때는 10%가 되겠습니다. 자, 1년에 2%씩 늘어납니다. 6년에서 7년은 12%, 7년에서 8년은 14% 해서 여러분 14년에서 15년을 보유했다. 28%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최고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 토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6%에서 많게는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을 11년 보유했다. 11년에서 12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22%가 되겠죠. 그렇죠? 11년이면 22%입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0.2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11년에서 12년 사이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의 22%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22%를 곱하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618만 원입니다. 2,618만 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9,282만 원이 나왔습니다. 9,282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기본공제는 누구나 부동산 등을 양도하게 되면 1년에 250만 원씩 누구나 공제해 줍니다. 250만 원,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얼마냐? 9,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3단계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다. 3단계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다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6%, 뭐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세율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합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흐름만 파가세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건 6%부터 많게는 45%를 적용합니다. 6%, 15%, 24, 35, 38, 40, 42, 45%.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요, 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가죠.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3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5%를 곱한 금액이 세금이 아니라 여기서 실무적으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네. 누진공제 빼는 그런 그 세무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가 얼마를 공제하느냐? 1,544만원을 공제합니다. 1,544만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3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544만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1,6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이 1,6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흐름은 과세표준 흐름을 여러분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세율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양도소득세 과표가 9,032만원이 나왔는데 구간입니다.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한다. 그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공제해준다. 누진공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누진공제가 적용되는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학습하셨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빼고요. 취득세 등을 뺍니다. 그 취득세 등에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과 공인중개사 중개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빼고요. 기타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세율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고요. 차등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세율이 8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것은 2023년도 지난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6%부터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6%, 15%, 24, 35, 38, 40, 42, 45 이런 8단계가 있고요. 차등 비례세율은요 다양합니다. 뭐 10%, 20%, 30, 40, 50, 60, 70 다양한데요. 자, 먼저 이 시간에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무조건 8단계입니다. 무조건 8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과표가 8단계인데 이 과세 표준이 1단계입니다. 1,400만 원 이하일 때. 1,400만 원 이하 시에는 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1,400만 원 이하는 6%. 그러니까 과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6%입니다. 그럼 6%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1,400이다 그러면 6%면 84만 원이 되겠죠. 그러나 2단계는 1,4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적용합니다. 1,400만 원 과표가 이 과표가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적용하는데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2단계에서는 누진공제가 126만 원을 빼줍니다. 공식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세법 법전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진공제입니다. 과표가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과표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표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공제합니다. 누진공제를 얼마 공제하느냐? 576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무입니다. 576만 원 공제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4단계는요.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합니다.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는 얼마냐? 1,544만 원입니다. 1,54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입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입니다. 38%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1,994만 원입니다. 1,994만 원. 누진공제 1,994만 원입니다. 누진공제 1,9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6단계로 넘어갑니다. 6단계.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40%입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40%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뺍니다. 2,594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7단계는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이 42%입니다. 42%에서 누진공제를 뺍니다. 누진공제 5억에서 10억일 때는 42%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3,594만 원을 뺍니다. 3,594만 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8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단계는 과표가 10억 원 초과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45%를 적용합니다. 과표가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10억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45%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594만원대입니다. 누진공제 6,594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주택이 되었던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과표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부터 최고는 45%. 그러나 여러분 45%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도소득세 낼 때는 무조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45%에 10% 더하니까 49.5%를 내는 겁니다. 49.5%. 무조건 양도소득세, 무조건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상가가 되었던, 주택이 되었던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단계는 6%, 2단계는 15%, 3단계는 24%, 그 다음에 35%, 38%, 40%, 42%, 45%가 되겠습니다. 과표가 1,400만원 이하일 때는 6%, 과표가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5%, 과표가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때는 24%,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35%,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때는 38%, 과표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는 40%, 과표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과표가 10억원 초과되면 45%, 여기에다가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 10% 지방소득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차등 비례세율은요. 토지 건물은 1년 이내에 양도하면 50%입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하면 50%. 그러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70%입니다. 자, 무섭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가 되겠죠. 그러나 토지 건물을 1년 이상 2년 이내에 팔면 40%가 되겠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토지 건물을 1년 이상 2년 이내는 40%지만 주택을 1년 이상 2년 이내일 때는 60%를 내게 됩니다. 무겁죠? 이렇게 주택은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20%를 더 내고요. 3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30%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 45%에다가 3주택자가 양도하면 30%가 붙으면 75%를 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7.5%를 합치면 82.5%가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사례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실무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다. 거주기간도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80%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요.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다.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비과세라고 하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만이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12억 원까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12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13.4%인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1세대 1주택인데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엘스입니다.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지요. 25.7평입니다. 25.7평. 그러나 분양평수는 33평형이 되겠는데 이것을 1세대 1주택일 때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다양한데요. 여러분 계속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지금 잠실 엘스가요 최고가 한 27억까지 찍었는데 25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25억 원입니다. 참 1세대 1주택 참 적은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이때 실지 취득가액은요, 실지 취득가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냈겠죠? 취득세 등 취득세에다가 법무사 서기료에다가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취득한 이후에 뭐 샤시라든가 등등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서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습니다. 가치가 증대된 거 자본적 지출이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여러분 팔 때 또 뭐가 들어갑니까? 팔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즉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양도 비용,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낸 것을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다 그러지요. 기타 필요경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 등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요. 양도 차익이 9억 2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익 생긴 거예요. 진짜로 이익 생긴 건데 9억 2천만 원 진짜로 이익 생긴 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2천을 계산하지 않고 양도 차익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이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9억 2천에다가 2천만 원 곱하기 공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니까 얼마입니까? 13억이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12억 원 초과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9억 2천만 원 곱하기 25억분의 25억 마이너스 12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5억분의 13억이 되는 겁니다. 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양도차익이 아니라 얼마가 나왔느냐? 4억 7,840만 원이 나옵니다. 4억 7,840만
840만 원. 그러니까 9억 2천이 아니라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치니까 양도차익이 4억 7,84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뺍니까? 4억 7,840만 원. 4억 7,840만 원. 네. 이 양도차익이라는 거예요. 네. 양도차익이 다시요. 이게 아니라 4억 7,84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토지 건물은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에 2%씩 공제했어요. 그래서 최고 15년을 보유했다면 최고 30%를 공제하는데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는 또 달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유기간을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1년에 4%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3년을 보유했다면 1년에 4%니까 12%를 공제합니다. 여러분 4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16%. 5년을 보유했다면 20%를 공제합니다. 1년에 4%를 공제합니다. 역시 거주기간도 1년 거주할 때마다 4%입니다. 그런데 1년은 거주한 건 인정하지 않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2년이면은 1년에 4%니까 8%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보유기간이 10년이다. 거주기간도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4%니까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8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요.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다.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사례는요. 이분이 이 잠실동의 엘스 아파트를 5년 보유했습니다. 5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입니까? 1년에 4%니까 5년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20%. 그리고 2년 거주했습니다. 2년 거주. 그러면 1년에 4%니까 8%가 되겠죠. 만약에 5년 보유, 5년 거주했다면 40%가 되겠죠. 5년 보유 20%, 5년 거주 20%, 40%가 되는데 이분은 5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기 때문에 총 28%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공제하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아니라 아까 4억 8,400만 원 나왔죠. 여기에 0.28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을 계산한 금액에 여기에 0.28을 계산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4억 8,400만 원 곱하기 0.28을 해보니까 1억 3,39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억 3,395만 2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3억 4,44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네. 양도소득 금액이 3억 4,444만 8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나 1년에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얼마입니까? 250만 원을 빼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4,19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죠? 과표가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그리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과표가 3억이네요. 자,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입니다.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 과표가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45%인데 여기 보세요. 과표가 3억이잖아요.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몇 프로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4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0%를 곱하는 것이죠. 3억 4,194만 8천 곱하기 40% 한 금액이 얼마냐? 1억 3,677만 9,2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공제한다고 그랬죠? 누진공제를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누진공제.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누진공제가 2,594만 원입니다. 2,594만 원을 빼게 되면은 진짜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1억 천입니다. 1억 천. 1억 천 83만 9,200원. 83만 9,2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양도차익이 9억 2천 생겼습니다. 진짜로 이익 생긴 게 9억 2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은 누구나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5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의 28%를 공제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10년 이상 보유했다, 10년 이상 거주했다, 양도차익 이 9억 2천이 아니라 4억 7,840만 원의 80%를 장기 보유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하는데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채우게 되면 10년 이상을 채우게 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즉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안분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얼마가 세금 나오는가? 제가 그 성공한 사례 하나 소개하게 되면은요, 9억의 아파트를 제 친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60평짜리인데, 그런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39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냈고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생겼죠? 양도차익이 3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집 하나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3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것은 거의 많지 않는 사례인데요. 그런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기회 봐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며칠 전 제가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께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지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종전 구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면 3년이 지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는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올까 이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한 요지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저 광명시에 사는 분인데요. 자, 그런데 실제 양도가액이요. 시세라고 하는 거죠. 아직 팔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판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9억 5천 정도 가는가 봐요. 9억 5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취득세가 얼마 냈다, 뭐 양도할 때 양도비용 뭐 이런 거 지금 묻지 않고 그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5억 500이었다고 해요. 5억 500만 원. 자, 그러면 나머지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한 것만 가지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4억 4,500이네요. 4억 4,500만 원. 그런데 이걸 언제 샀느냐 하면요. 2016년도에 샀다고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2016년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 80%까지 공제하지만 일반적인 뭐 1세대 2주택이다, 뭐 3주택이다, 토지를 판다, 상가 건물을 판다 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1년 기준 했을 때 2%만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2016년도에 샀다고 했어요. 2016년에 샀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 22, 23, 24 올해 지금 판다고 가정한다면 8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 보유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7년에서 8년. 그러면 7년 이상 8년 미만일 때는 1년에 2%를 계산하니까 7년 잡고요. 2층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14%를 공제합니다. 소수로 고치면 0.14가 되겠죠. 예. 1년에 2%씩 공제하니까 그러면 14%니까 4억 4,500 곱하기 0.14를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6,230만 원을 공제합니다. 6,23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6,230만 원 공제하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양도소득 금액은 3억 8,270만 원입니다. 3억 8,27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나 1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3억 8,020만 원입니다. 3억 8,020만 원.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 15%, 24%, 35%, 38%, 40%, 42%, 45%. 그래서 과표가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일 때는 15%, 과표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이 할 때는 35%, 과표가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는
35%가 되겠고요. 이 과표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니까 세율이 40%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40%를 곱하게 되면 세금이 1억 5,208만 원이 나옵니다. 1억 5,20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얼마냐면은 2,594만 원입니다. 2,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느냐? 1억 2,614만 원이 나옵니다. 네. 자, 질문하신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것을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만 1억 2,61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만약에 오늘 10월 오늘이 10일이죠. 오늘 잔금을 받고 계약일이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받은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받은 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 말일부터 10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11월 말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팔았다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고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10%니까 1261만 4천 원이 되겠네요. 1261만 4천 원을 또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약 한 1억 4천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결혼일로부터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내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 4년 되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성인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했다면 결혼일로부터 2년 이내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9억 5천이다. 1억 5천 빼게 되면은 8억이 증여세 과표가 되는데요.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는요. 나이 들어서 증여하지 말고 젊어서 증여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을 다 주면 증여세가 많기 때문에 10분의 1씩 증여하는 겁니다. 10분의 1 증여하고 또 5천만 원 초과되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되겠죠. 또 한 10년 있다가 만약에 10년 이내 증여하면 합산하니까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훗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